안녕하세요. 국고처 1부 진행의 박권입니다. 참 긴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도 거래일이 하루밖에 없었죠. 다음 주 전략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국고처 특집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4분기 유망 섹터와 승부주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끝까지 저희 한경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요 아주 든든한 분이시죠. 나연우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긴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본 것 같죠? 느낌이 좀 네. 연휴가 껴서 그런지. 네. 예, 긴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네. 자, 나연우 파트너님, 이번 주는 거래일이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려는 했지만 네. 일단은 뭐 주가 흐름은 올랐지만 네. 어떤 쏠림 현상이 극대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예, 맞-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뉴욕 증시가 간밤에 또 하락을 하면서 네. 다음 주가 또 걱정도 되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이번 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명절 잘 보내시고 이렇게 음. 딱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어제 겪으셨을 텐데요. 뭐 어제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 코스피는 3,600포인트 이런 최고치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역시 가장 중심은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넘어서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치를 지금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었다,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무엇보다 반도체, 이런 로봇, 바이오 이런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시세가 주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시장 환경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순환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환 종목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4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만큼 우리 4분기에서 어떤 유망 섹터를 봐야 되고 유망주, 제가 오늘 특집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뒤 강의에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고처 특집으로 유망 섹터 승부주 나연우 파트너의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분기를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전략 세우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4분기 어떤 유망 섹터를 봐야 되는지 유망 종목도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간 리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앞에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엔 지금 우리 증시 코스피 3,600포인트를 달성을 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 3,600포인트 달성을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전 세계 증시는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보다 앞서서 최고치 랠리를 경신하고 있었죠.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이런 키 맞추기 성격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런 지수를 이끌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강조드렸던 이런 우리 국고처에서 자주 우리 관심 섹터로 잡아드렸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와 로봇 이런 쪽에서도 강한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시세가 주도했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 굉장히 지금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자, 추세를 봤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가장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강한 강세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다만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항상 국고처에서 우리 스토캐스틱 기법으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과열권, 과매도권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 섹터도 어느 정도 과열이 되면서 우리 지수도 지금 이 반도체 상승과 함께 과열권에 접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반도체로 상승으로 인해서 과열권에 접어섰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역시 추세를 봤을 때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다만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한 5거래일 동안 이렇게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상승 매력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종목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성장주 중심으로 지금 시세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런 코스닥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코스피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과열권이지만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함께 말씀드려볼 건데요. 자, 삼성전자의 차트예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론 지금 시세를 가장 주도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반도체는 너무나 지금 과열권에 접어섰거든요.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과열권에 접어선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중장기 안정형 종목으로 갖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인내하신 결실이 있는 지금 좀 만족하실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9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10만 원에 근접하는 그런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상승이 시세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 두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 역시 지금 단기 관점에서는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결실을 맺는 구간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잠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향후 전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반도체는 지금 급등에 따라서 과열권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이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섹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지수든 종목이든 오르면 오를수록 저항이라는 게 생기고 상승 탄력은 둔화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우리 코스피의 과열권 진입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금 급등 랠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이런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는 점은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순환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순환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과열권에 진입한 섹터보다는 눌림에 있는 섹터들을 공략하시는 게 맞는데요. 자, 여전히 저는 펀더멘탈과 성장성과 그리고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섹터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 보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역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 그리고 조선, 양자처럼 이렇게 눌림을 받은 sek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과열권에 접어섰을 때 어느 정도 이젠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낙폭 sek터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4분기 꽃피울 우리 유망 섹터와 유망주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저는 두 가지 섹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국고처 시간에서 거의 한 달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무엇보다 지금 K바이오, 글로벌 제약사의 핵심 파트너사로 도약을 했거든요. 아마 제약바이오 하면 겁도 나시고 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게 과거에는 많았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요즘 K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한 기술 수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름도 못 들어보는 이런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도 했지만 요즘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글로벌 핵심 파트너사예요. 예를 들면 다이치 상쿄, 사노피 이런 기타 등등, 머크 이런 기타 등등 굵직굵직한 글로벌 제약사의 핵심 파트너사로 기술 수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 부분에서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 환경적인 것도 봤을 때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하반기에 이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 시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바이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글로벌 학회가 굵직굵직한 학회들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계속해서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회가 된다고 하면 보통 학회가 열리기 2주, 3주 전에 선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10월 달, 11월, 12월 달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학회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실제로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기술 수출을 정말 잘 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 글로벌 제약사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기술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 당연히 기술력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 기대감도 한번 점쳐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수급 면에서도 봤을 때도 지금 반도체가 과열권, 사실 반도체 차트들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신규 접근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젠 반도체가 과열권에서 좀 쉬어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 물량들이, 그 자금들이 어딘가로 유입이 될 텐데 저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꺾이게 되면 제약바이오의 수급 이동 가능성 이 점으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 차트를 보시면 한번 나오시는데요. 자, 아까 반도체 차트를 보시게 됐지만 다 과열권이었죠. 하지만 지금 코스닥 제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 한번 쭉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도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런 어제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오전장에서 한번 급락이 나왔지만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밑꼬리를 달아주고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번 이런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하반기 주요 학회 일정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굵직굵직한 3개의 학회만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실 10월 달, 11월, 12월 달 달마다 굉장히 많은 학회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유럽 종양학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약바이오에서 강조드렸던 ADC, 제가 ADC와 오가노이드 AI 신약 개발을 강조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이런 ADC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세계 ADC 학회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 혈액학회라든지 주요 종양학회들이 다수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우리 하반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모멘텀 플레이가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회가 모든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를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떤 이렇게 훈풍이 나와주면 기타 다른 이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학회는 한번 일정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실 때는 저는 항상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자, 지금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옥석 가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볼 때도 뭐 이런 펀더멘탈 받쳐주고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걸 갖추지 못한 기업들,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못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저는 이거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을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해서 어떤 약품을 판다든지 물건을 팔아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발생이 된다든지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이런 기술 수출료를 받는다든지 이게 실적과 연관이 되는 이런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하는 기업. 이거는 우리 주가를 보시면 알아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다 이런 굵직굵직한 글로벌 제약사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도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메드트로닉의 선택을 받았죠. 자, 이런 기업들의 주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정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꼭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바이오 종목들 투자하실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고요. 자, 무엇보다 저는 이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ADC 그리고 오가노이드, AI 신약 개발. 제가 이거를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한 달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제약바이오의 성장 산업을 보시게 되면 결국엔 신사업으로 두 가지가 가장 핫하거든요. ADC와 오가노이드 사업. ADC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역 항암제 부분에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이라 볼 수가 있겠고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 폐지가 미국과 유럽, 선진국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 피부라든지 인공 장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로키트 헬스케어라든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 급등이 나왔다는 것을 보시면 지금 세계적인 오가노이드 패러다임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AI 신약 개발에서는 우리 프로티나 정말 좋은 상승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관심주 AS를 한번 잡아드릴 건데요. 역시 앞에서 우리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 그리고
이런 그 글로벌 제약사의 선택을 받은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면 저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끊임없는 주가 우상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제약바이오에 대한 선점, 우리 국고처 시간에서 여러 차례 잡아드렸지만 무엇보다 이런 프로티나, 로키트헬스케어, 나이백처럼 이런 시장의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아드려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프로티나를 보시게 되면 이건 굉장히 저거 한국경제TV에서 국고처, 머니플러스 진짜 주식을 보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신 종목일 겁니다. 정말 여러 차례 우리 타점 잡아드린 종목인데요. 프로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2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매수 타점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눌림을 주는 구간, 이런 눌림을 주는 국고처 타점을 보시게 되면 횡보하거나 눌림을 주는 타점마다 이렇게 잡아드렸거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AI 신약 개발에서 숨은 진주 종목으로 잡아드렸고 무엇보다 글로벌 제약사의 선택을 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 4곳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결국에는 이런 글로벌 제약사를 선택을 받은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눌림 구간, 특히 이런 과매도 구간에 있을 때 혹은 이렇게 눌림 구간에 있을 때마다 잡아들여서 좋은 상승을 보여드린 종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프로티나는 거의 6만 원 근처까지 달성하는, 근처까지 접근하는 그런 엄청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프로티나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좋은 이런 상승을 보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티나는 우리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 이제는 보유자 영역이겠죠. 우리 5만 8천 원 전후, 6만 원 전후에서는 다시 한번 또 일정 부분 수익 실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이백 같은 경우는 우리 좀 한 2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우리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하반기 종목으로 찝어드릴 때 하반기 바이오 종목에서 나이백을 한번 제가 국고처 시간에 잡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나이백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역시 주가 상승이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죠. 자, 하반기 주가 상승 한번 노릴 수 있는 종목.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 2, 3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중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원래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부분은 이런 치약, 치과용 이런 소재 쪽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무엇보다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수출을 통해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와주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런 글로벌 제약사라든지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들은 눌림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두면 물론 박스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우리 또 프로티나에 이어서 최근에 잡아드렸던 로키트헬스케어인데요. 자, 우리 로키트헬스케어 차트를 보시면 역시 이런 섹터 선점, 제약바이오에 대한 선점, 그리고 오가노이드에 대한 선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로키트헬스케어는 오가노이드에서 대표하는 종목인데요. 우리 9월 20일 날 국고처에서 잡아드리고 사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잡아드렸던 종목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우리 9월 20일 국고처에서 잡아드렸던 바로 그 종목이에요. 인공 피부, 인공 장기 쪽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되면서 특히 인공 피부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 오가노이드 시장이 이런 활성화가 되면 필연적으로 인공 피부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살아나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뛰어오르기 전 음봉 4-5개를 받은 자리 그리고 혹은 이런 음봉 자리에서 잡아들여서 좋은 상승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로키트헬스케어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3만 원까지 보시자라고 AS까지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 3만 원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3만 원 전후에서는 우리 당연히 일정 부분 수익 실하실 전략이 좋겠고 우리 일정 부분은 좀 오가노이드에 대한 시장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에서 보셔도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잡아드렸다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좋은 상승이 나와줬는데 로키트헬스케어가 올라줬다면 저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 함께 AS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관심주를 한번 잡아드릴 건데요. 자, 관심주로 첫 번째로는 저는 명인제약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기업은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특히 특화되어 있는 쪽은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제품으로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가탄이라든지 메이킨 그리고 명도파정 이런 파킨슨병 치료제 이런 것들인데요. 일반 의약품이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 기업은 전문 의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파킨슨병, 우울증약 이런 것들에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중추신경계 전문 의약품 분야 국내 1위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출과 실적을 보시게 되면 탄탄한 실적을 지금 안정적으로 매년 성장하는 그런 성장성을 갖춘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의약품뿐만 아니라 펠렛 제형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든지 이런 신기술까지 지금 진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동력 모멘텀까지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저는 성장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런 연기금에서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지 이제 3거래 정도가 지났는데요. 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 신규 상장주는 항상 무조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기업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눌림에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신규주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잡았을 때 굉장히 리스크는 크지만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진 자리에서 어느 정도 여기 눌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서 다시 한번 위로 한번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수급면에서도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자리로 봤을 때도 단기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도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고 펀더멘탈 탄탄한 성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명인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명인제약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뮤논시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중소형주에서 이뮤논시아인데, 자, 이 기업은 이름은 이뮤논시아지만 유한양행, 우리 누구나 다 알만한 우리나라 큰 제약사죠. 유한양행에서 지분을 66% 갖고 있는 유한양행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유한양행의 이런 신약 개발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면역 항암제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신약 개발 기업. 자, 이 기업은 지금 림프종 치료제 이상에서 효능과 안정성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이런 임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반기 식약처 희귀의약품 신청 예정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최근에 역시 이뮤논시아도 제약바이오에서 한번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왔어요. 지금 상승 다음에 눌림 구간인데 여기에서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로킷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이전 고점을, 그러니까 기업 내용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새롭게 상승 채널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뮤논시아의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이전 고점, 여기 한번 고점이 한번 걸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번 걸렸지만 로켓 헬스케어를 참고해 보셔서 아시겠듯이, 프로티나를 참고해 보셔서 아시겠듯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이 전고점을 돌파할 경우 새롭게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뒷배를 앉은 이런 기업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한번 두 번째 관심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는 양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심 섹터 두 번째는 양자예요. 자, 양자 같은 경우는 AI가 발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저는 양자는 AI와 함께 갈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보통 글로벌 빅테크라든지 대기업들의 행보를 보시면 알겠는데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자는 이게 될까가 아니라 언제 시점이라고, 저는 언제 될까라는 그런 시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빅테크의 지금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글로벌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걸 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의 양자 관련주, 그러니까 총 3개죠. 아이온큐, 디웨이브 퀀텀, 리게트 컴퓨팅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굉장한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양자의 섹터들 굉장히 강한 모습,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봐야 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양자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해킹, 개인정보 탈취 이슈가 문제죠. 이런 해킹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상 자산 도입이 확대가 되면서 보안성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는 여전히 성장 동력을 갖춘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양자 관심주로 첫 번째로 우리 ICTK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ICTK는 사실 익숙하신 종목일 거예요. 우리 8월 달에 우리 한번 타점으로 잡아드리고 좋은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퍼프 보안칩을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퍼프 보안칩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이런 양자 보안 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양자 보안 시장이 고성장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신사 해킹이라든지 이런 해킹 문제예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뭐 가상화폐 암호 해독은 나중 얘기겠지만 가장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해킹 이슈예요. 사실 양자 컴퓨터 굉장히 돈과 기술력이 많이 드는 산업이거든요. 이미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선점을 해서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지금 이미 선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양자 통신과 양자 보안 쪽, 통신 보안 쪽에 대한 모멘텀인데 바로 이 ICTK가 이런 보안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KT라든지 이런 곳과 논의가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성장 동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양자 암호 체계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양자 보안 칩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보면 우리 8월 23일에 국고처에서 한번 잡아드리고 정말 큰 한번 상승이 나와줬어요. 다만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 폭의 주가 하락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지금 좀 쉬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양자 통신과 양자 보안과 이런 통신사 해킹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전히 저는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이 목표 주가를 28,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우리 ICTK, AS 차원에서도 말씀드린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좀 더 중장기 관점에서 갖고 가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특집으로 준비한 건 제약 바이오와 양자였지만 딱 하나 더 우리 관심주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NHNKCP, 바로 스테이블코인 쪽에서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기업은 페이코라든지 이런 전자결제 전문 기업이에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지금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두나무 지분 인수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스테이블코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KCP 같은 경우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코인 쪽에서 선점하는 그런 대장주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에서 NHNKCP도 한 종목 이렇게 관심주로 잡아드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상승 다음에 눌림 구간에서 음봉 3개를 받고 도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추세를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과열권도 지금 무난하게 잘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점은 저는 여전히 4분기에서 한번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NHNKCP 관심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약바이오와 이런 양자 쪽 그리고 하나 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우리 관심주도 잡아드렸는데요. 무엇보다 4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제약바이오에 대한 선점, 특히 로키트헬스케어, 프로티나, 나이백 이런 종목들도 잡아드렸지만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프로티나와 로키트헬스케어의 신고가 랠리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장세에서 우리 종목과 타점에 대한 집중이 중요한 시기,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우리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4분기 타점에 있는 유망주 그리고 우리 전략까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더욱더 면밀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 특집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감사합니다.